우주에서 가장 총명한 학생 여러분, 우리는 앞 주제에서 갈릴레이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보편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상당히 엄청나게 중요한 일들을 많이 했잖아요. 일생에 걸쳐서. 참 어떻게 보면은 훌륭한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거냐면 여기 바로 갈릴레이의 생애와 업적 중에서 중요한 천문학 혁명이라고 하는 바로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갈릴레이는 천문학에 틀림없이 혁혁한 공헌을 했는데 무엇을 바탕으로 여기에 혁혁한 공헌을 했을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에 있는 만안경을 통한 관찰이에요. 그런데 이 만안경을 통한 관찰을 통해서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해냈는데 이 만안경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에 있는 네덜란드의 이게 리프쉐라고 하는 안경 제조업자가 처음으로 만안경이라고 하는 걸 우연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돼요. 어떻게 상상을 해보면 되는 거냐면 렌즈 두 개를 놓고 머릿속으로 지금 상상을 해봐요. 얘를 이렇게 거리를 조절하게 되면은 우리는 먼 거리에 있는 물체를 가까이 볼 수가 있잖아요. 바로 이거를 우연찮게 발견을 했던 거예요. 바로 그 얘기가 여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요약해서 말하면 두 개의 렌즈를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게 되면은 물체를 확대해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있는 네덜란드의 안경 제조업자인 리프쉐가 1608년도에 바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발견을 해내요. 그러면 갈릴레이는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갈릴레이는 바로 이 소식을 듣고 바로 여기에 있는 렌즈를 이용을 해서 만안경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갈릴레이 스스로 이렇게 깨우쳐요.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같은 이러한 만안경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개발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 주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여기를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물론 여기 1609년도에 여기에 새롭게 고안된 만안경을 통해서 하늘을 관찰을 해서 혁혁한 공헌을 해요. 어떤 혁혁한 공헌을 하는 거냐면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론, 다시 말해서 태양 중심설이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훌륭한 증거들을 찾아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맞냐면 그리스 시대 철학자부터 내려왔던 그런 관념들을 다 부실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발견들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여기에서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냐면 그렇다면 만안경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돼요. 왜냐면 만안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관찰을 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만안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갈릴레이의 여기에 코페르니쿠스의 우주를 위한 훌륭한 증거를 찾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논할 거예요. 이 증거는 크게 봤을 때 한 대여섯 가지 정도로 논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달에 뭐가 있다? 맞아요. 크레이터가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태양에 또 어떤 게 있어요? 흑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목성에도 위성이 있다라고 하는 4개의 위성을 발견했잖아요. 바로 이 사실들을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찾아내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만안경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갈릴레이의 그 업적에 대해서 한번 업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 업적에 대해서 의미를 한번 이렇게 부여를 해볼 거예요.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총괄적으로 이제 우리는 프톨레마이오스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뉴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아인슈타인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중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거시적으로는 그때 우주관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논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 봐요. 이게 갈릴레이식 만안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갈릴레이식 만안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만안경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굴절 만안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사 만안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굴절 만안경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에 있는 갈릴레이식 만안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반사 만안경이라고 있어요. 반사 만안경이라고 하는 거를 개발한 사람이 뉴턴이기 때문에 이쪽을 뉴턴식 만안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여기에 대해서 잠깐만 알아볼게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무엇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만안경을 이용하는데 만안경은 도대체 무엇을 관찰했을까요? 무엇을 이용해서 관찰했을까요? 그렇죠. 빛을 이용해서 관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 만안경을 우리가 광학식 만안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우리는 이제 굴절 만안경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에 보면은 굴절 만안경이라고 해서 여기 간단하게 개념이 쓰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있는 굴절 만안경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스스로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됐겠구나 하는 거를 스스로 한번 인지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할까요?
만안경이라고 하는 거를 해서 지금 저는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는 광학식 만안경이에요. 지금은 광학식 만안경, 우리는 광학식 만안경 말고도 전파 만안경도 있고 또 하나 우주로 내보낸 우주 만안경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빛만, 가시광선만 감별하는 게 아니라 근적외선이나 근자외선 영역까지도 우리가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력파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몇 년 전에 중력파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분들이 노벨상도 받았잖아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중력파를 이용한 그런 천문 관측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서 다시 얘기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한번 만안경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지금 광학식 만안경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굴절 만안경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빛이 렌즈를 통과할 때 굴절되는 특성을 이용해서 만든 거예요. 그동안 여기에서 두 가지의 신경을 써야 돼요. 하나는 소스가 뭐라고요? 맞아요. 빛이에요, 빛. 빛인데 누가 관찰할 수 있는 빛? 사람 눈이 관찰할 수 있는 빛인 거죠. 바로 그래서 이것을 광학식 만안경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은 굴절 현상을 이용하고 있어요. 굴절 현상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라고 하는 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볼록 렌즈나 오목 렌즈를 통과했을 때 빛의 경로가 어떻게 바뀌나 하는 거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상상들을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빛의 경로가 꺾인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미 또 하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수렴 렌즈라고 하는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죠. 그리고 발산 렌즈라고 하는 양쪽이 이렇게 곡률이 있는 이렇게 볼록 렌즈는 빛을 퍼뜨리게 되어져 있어요. 빛이 들어오면 퍼지고 이쪽으로 와도 이렇게 퍼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있죠? 바로 그런 식 구조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굴절 만안경과 반사 만안경이 있는데 근데 굴절 만안경에는 여기 접안 렌즈에 따라서 갈릴레이식 만안경하고 케플러식 만안경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져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분류예요. 실제 만안경을 분류할 때는 이거 말고도 잔뜩 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서 또 하나 신경을 써야 될 거는 여기에는 접안 렌즈라고 하는 거죠. 접안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접안이라고 하는 거는 눈을 뜻하는 거예요. 눈 쪽에 가까운 렌즈. 렌즈를 두 개를 조합을 해야 되는데 저쪽에 있는 걸 우리가 대물 렌즈라고 해요. 별 쪽에 있는 거를, 그리고 내 눈 쪽에 있는 거를 접안 렌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의 구조에 따라서 갈릴레식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케플러식도 있어요. 이게 서로 달라요. 볼록을 이용했는지 볼록 오목을 이용했는지에 따라서 약간 구조가 달라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자, 이제 갈릴레이식 만안경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죠. 갈릴레이식 만안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전체 구조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이렇게 한번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전체 만안경을 경통은 여기에 있는 이 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경통에다 넣어서 전체 만안경을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서 조립들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해봤어요? 만안경 잘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는 거냐면 갈릴레이식 만안경이라고 하는 거는 대물 렌즈가, 그러니까 이쪽이 별 쪽이에요. 대물 렌즈가 이것처럼 이렇게 볼록 렌즈로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볼록 렌즈라고 하는 거는 빛을 모은다라고 해서 수렴 렌즈라고 돼요. 그리고 우리가 대안 렌즈 쪽, 이쪽이 눈이에요. 대안 렌즈 쪽에서는 이것처럼 이렇게 그 대안 또는 접안이라고 하는데 이쪽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오목 렌즈로 되어져 그렇죠? 오목 렌즈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초점거리를 대물 렌즈의 초점거리에 앞쪽에다가 이렇게 접안 렌즈를 놓는 거예요. 얘는 빛을 모을 테니까 여기에 초점이 생기겠죠? 그 앞쪽에다 이렇게 넣어서 여기에서 만든 상을 눈으로 이렇게 망막으로 보내게 되어져 있는 게 이게 갈릴레이식 굴절 만안경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하여튼 대물 렌즈와 대렌즈는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이때는 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여기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볼 때 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렌즈를 통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알아요? 렌즈를 통과하게 되면은 상이 내 모습하고 똑같이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렌즈를 통과했을 때 상이 반대로 인버티드 된다고 하죠. 이렇게 뒤 옆에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이거를 우리가 정립상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촛불이 있을 때 촛불이 똑같이 보이는 거를 그런 식을 우리가 정립이라고 해요. 하지만 촛불을 봤을 때 촛불이 뒤옆에서 보이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도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때는 정립상이 보여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쪽에 나무가 있다라고 한다면 또는 촛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촛불은 그대로 보여요. 그대로 보이는데 여기 하나 약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렌즈를 제작을 할 때는 항상 수차라고 하는 걸 고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차 때문에 빛이 왜곡되거나 일그러져서 보이는 현상들이 생겨요. 바로 여기에서는 색수차라고 하는 게 생겨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거를 정리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정리하면은 대물 렌즈 쪽은 볼록 렌즈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반 렌즈 쪽은 우목 렌즈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상이 똑바로 보여요. 우리가 상을 똑바로 봐야 머릿속에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내가 사람을 봤는데 사람이 거꾸로 보이면 머릿속에서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잖아요. 여기 장점은 정립으로 똑바로 보인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그런데 단점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여기 시야라고 하는 거는 볼 수 있는 영역이에요. 볼 수 있는 영역에 여기를 저반 렌즈로 썼기 때문에 좁아요. 좁다라고 하는 단점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했듯이 색수차라고 하는 게 생겨요. 여기 수차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 가서 정리를 해줄게요. 수차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색수차도 있고 코마도 있고 구면 수차도 있고 등등등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 가서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여기를 보면 이렇게 알 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중요 특징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용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확히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갈릴레이식 만안경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어요. 갈릴레이식 굴절 만안경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또 하나 여기 저반 렌즈에 따라 무슨 렌즈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케플러식 렌즈가 있죠. 케플러식 만안경이 있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케플러식 만안경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케플러식 만안경이라고 하는 거는 특징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대물 렌즈는 갈릴레이식 만안경과 똑같이 이렇게 볼록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빛을 모을 수 있는 수렴 렌즈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목 렌즈를 저반 렌즈를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거냐면, 이쪽에서는 오목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는 똑같이 볼록과 볼록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점거리 바깥에서 빛을 집속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지금 대물 렌즈가 모으는 초점거리는 여기잖아요. 그런데 그 초점거리를 지난 후에 바로 이 점에서 이렇게 저반 렌즈로 빛을 모아서 이쪽에서 눈에서 관찰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어떤 특징이냐면, 여기에서는 단점이 상이 거꾸로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것처럼 똑같이 이런 식 구조에서는 여기를 우리가 렌즈만을 이용을 했을 때는 색수차라고 하는 게 생겨요. 색수차라고 하는 거는 간단하게 말하면 색깔에 따라서 빛의 초점거리가 바뀌어서 상 자체가 흐려지는 현상이에요. 바로 이런 현상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말을 여기를 정리를 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될 거예요. 케플러식 만안경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은 대물 렌즈는 볼록, 그리고 저반 렌즈는 똑같이 볼록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장점은 시야가 넓어요. 여기는 저반 렌즈를 사용해서 시야가 좁은데 이쪽은 시야가 넓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그런데 단점은 상이 도립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서 촛불을 봤는데 촛불이 거꾸로 보이는 현상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위에와 똑같이 둘 다 렌즈만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렇게 색수차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별자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게 여기에는 케플러식 만안경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여라도, 물론 이제 뭐 모든 만안경이 다 가치가 있고 소중하겠지만, 근데 나중에 한번 구조를 한번 보던가 아니면 이거를 한번 뜯어봐요. 뜯어보게 되면은 여기 양쪽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열릴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렌즈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경통을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거리를 조정해서 초점을 맞추게 돼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식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조를 적당히 분해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여기들을 꼭 한번 확인들을 해보길 바래요. 그리고 시대 배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갈릴레이가 있고 여기에 케플러가 이렇게 져 있는데, 그런데 서로 이때 케플러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갈릴레이고 여기는 케플러가 서로 같은 시대를 이렇게 공유해서 같은 연구를 하게 되어져 있는데, 갈릴레이는 나중에 바로 이 만안경을 이용을 해서 목성의 위성이라고 하는 4개의 위성이라고를 발견하는 훌륭한 업적을 남겨요. 그래서 케플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칭송을 해요. 그리고 본인도 갈릴레이식 만안경이라고 하는 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개발을 했던 거예요. 개발을 해서 다시 여기 있는 케플러도 천문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케플러는 갈릴레이 쪽을 상당히 많이 칭송을 해줘요. 그랬는데 갈릴레이 쪽은 케플러 쪽을 거의 무답변으로 응해요. 답변이 없이 이렇게 응해요. 하여튼 이런 역사적 배경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케플러는 어떻게 돼요? 관측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3가지 법칙으로서 자기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했죠. 물론 여기 갈릴레이도 관성의 법칙부터 시작을 해서 천문학 혁명뿐만이 아니라 역학 혁명에 지대한 공헌을 해요. 이 지대한 공헌을 이어받은 사람이 뉴턴이에요. 그렇죠? 뉴턴이 바로 그러니까 뉴턴의 3가지 법칙 있죠. 관성의 법칙, 그리고
가속도의 법칙, 그리고 또 하나 작용-반작용 법칙을 할 때 그 관성의 법칙을 처음으로 인지를 하고 찾아냈던 분이 여기에 있는 갈릴레이예요. 그래서 갈릴레이나 케플러라고 하는 이분들은 근대 과학으로 올 때 이 두 분이 거의 선두주자예요. 제일 중요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완성했던 사람이 뉴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해서 굴절만환경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굴절실만환경에 대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시 한번 정리들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정리를 해봤으면은, 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또 다른 만환경이 있다라고 했죠. 빛을 이용하는 만환경에서 반사 만환경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 우리는 반사 만환경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게요.